자, 제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이게 좀 딱딱하면 어떡할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전혀 아니야. 너무 재밌어요. 저는 말이에요. 이렇게 그 오랜 시간을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친구들하고 제천 내려와서 여행하고 단양 왔다 갔다 하는데 몰랐던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신기하네요. 야,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은 정말 건강해지는 시간이라서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진짜 건강해질 거라고 봅니다. 자, 이번에는요. 한약재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어요. 그 정도로 여기가 물 맑고 좋은 곳. 제천에는 한약재가 한 50여 종 정도가 우리 그 농민들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생산지 중심으로는 아마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지 않을까. 아, 그래요? 네, 가장 대표적인 황기죠. 황기요? 네, 삼계탕 먹을 때. 네네. 삼계탕의 기물 황기가 제천산이 전국의 한 80%. 제 여동생의 신랑 예. 이 세명대 한의대를 나왔고 예. 제가 또 이 자랑할 만합니다. 그래서 예. 세명대 예. 그리고 한의대가 너무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유명하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한약재 약초가 유명한 이유 예. 있을까요? 대략 두 가지 정도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지리적인 이유하고 그다음에 기후적인 이유인데요. 아시다시피 제천은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시베리아, 한국의 냉장고 이렇게까지 표현하는데 분명히 제천은 그 청주하고 비교해보면요 겨울에는 한 5도 정도 차이가 나요. 와. 바로 느껴요. 예, 그렇게 된 이유가 이제 분지형 지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분지형 지형인데 다른 데보다도 분지형 지형이 더 발달했어요. 다른 데는 대충 구름으로 쌓였는데 여기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배수가 잘 되고 그다음에 그 높은 고도니까 고냉지형이 돼요. 예, 이런 조건. 그러면서 그 약재는 그 흔히 말해서 여러 해를 재배를 해야 돼요. 이런 데서 잘 되고요. 이런 지형 조건에서는 그 연교차가 크고요.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일교차가 커요. 이런 데서 자라는 그 작물은요, 한약재는 그 저장성이 뛰어난데 그 이유는 그 조직이 단단합니다. 단단하죠. 예, 단단하고 그다음에 과일을 심으면 과일의 당도도 높고 예, 그래서 아주 제천이 이렇게 한약이 도시가 된 것은 지역이 된 것은 바로 천혜의 그런 예, 혜택을 입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있어 소개를 해드릴게요. 조선시대 때부터 생산되어 온 제천의 한약재가 참 많은데 그와 관련해서 조선 명종 때 단양군수 황중양은 상소문을 올렸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제가요? 네. 제가 오늘 활약이 많습니다. 아울러 배정된 우항은 백성들이 내게 되니 이는 전적으로 제천에만 맡겨서 이 백성들에게 은택을 내리는 것이 불가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한 고울을 버리지 마시고 갖추기 어려운 약재를 특별히 삭감하여 조금이나마 은혜를 입게 함으로써 태평성대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면 후략. 이게 이렇게 상소문이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이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천연물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이 우황은 아주 대표적인 천연물의 하나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임 선생이 읽었지만 약간 고투라 조금 바로 안 와닿았을 텐데, 자 제천에서 아주 양질의 우황이 그 많이 생산돼요. 그런데 단양에서도 우황을 진상하라 바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시 단양 군세인 황준양이가 제천에 우황이 양질이고 많이 나는데 그냥 한 군데서 내면 되지 왜 이웃 고을인 단양에서까지 우황을 갖다가 진상하라고 그랬느냐. 우리는 소도 만약 이 지역은 안 기르고 단양 그러니 그냥 제천에서 한꺼번에 내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 좀 편하게 하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제천의 그 천연물의 그 역사는 의외로 굉장히 깊은 거를 갖다가 깊습니다. 그리고 알 수 있는 예, 그런 원문 내용입니다. 근데 이 제천 출신의 어의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있어요. 네. 자, 어이라면 임금을 이렇게 치료하는 그렇죠. 네. 한의사잖아요. 네, 예.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렇죠. 예. 제천에는 이공기라는 어이가 있었는데 시기는 선조 광해군 때예요. 근데 선조 광해군 때 활약한 그 어이는 대표적인 분이 동의 보감을진 허준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허준만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의 그 조선 왕조 실록을 보면은 허준하고 이공기라는 이름이 거의 같이 나와요. 그만큼 제천 출신 이 이공기라는 인물의 그 의술은 대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 그 허준이 동의보감을 지을 때 친구편이 그 안에 있는데 이 친구편은 그 침을 잘 놓는 이공기의 그 경험담을 갖다가 듣고 썼다 이렇게 그 한의학계에서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제천에 가면 송황면이 있는데 여기에 묘지하고 사당이 있어요. 오. 예. 근데 이분 그 집안이 더 유명한 게 그분의 아들이 이영남이에요. 이영남. 그런데 이분도 이러다가 부자가 아주 굉장한 명성을 얻는데 벼슬이 두 부자 모두 종일품까지 올라가요. 종일품이면 지금의 어느 정도 될까요? 품관이. 여- 장관이 정이품이에요. 더 높은 더 거라고요? 높아요. 총리네? 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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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예, 정일품이 총리급이고 종일품. 부총리까지 올라가는데 부자가 그렇게 올라갔어요. 어의로. 그래서 이런 저기 사례는 조선시대 때 전무후무하죠. 이공기 부자가 유일합니다. 조선시대의 제천, 양령시 뭐 이렇게 불리우는 이유가 뭐예요? 보통 양령시라 하면은 일반인들이 좀 생소한 단위지 않습니까? 네. 약초가 많이 나는 약초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걸 파는 시장을 하면 양령시라고 해요. 보통 양령시는 이제 조선시대 우리 효종 때부터 좀 발달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오늘과 달라가지고 보통 양령시가 한 봄 1개월, 가을에 한 달 정도, 그러니까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그 시장이 열다 그럽니다. 또 하나를 보면 제천의 양령시가 기원이 언제냐면은 그 아까 구한마을 가보개혁 이후라 되면은 상황이 많이 바뀝니다. 어떻게? 그 당시에는 관에서 통제를 했는데 그 민간의 이제 시장 경제에 돌때다 보니까 바뀐 거죠.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들어가지고 이제 시장들이 많이 이제 막 생기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때 제천도 양령시가 새롭게 발전돼서 생겼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기록은 이제 1928년도에 28년. 그 중해일보에 제천의 양령시가 최초로 개설된 공식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또 약간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의 우리 몸에는 우리께 좋다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저는 네. 외국 거 중에 좋은 게 있다면 그거는 그냥 좋은 건 좋은 거다예요. 한약재에 관련된 것만큼은 저는 세뇌를 당할 만큼 많이 들었어요. 왜 우리나라 게 좋은 것이냐에 대해서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들어요. 중국산이랑 이거랑 보통 그 신토불이 해가지고 예. 우리 땅에서 나는 게 내 몸에 가장 적합하다 하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한때는 일본 때 우리 그 일제시대 때는 이제 중일 전쟁이 발생했고 네. 중국이 공산화되다 보니까 네. 그 역으로 수입이 규제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자국산에 대한 약초에 대한 필요성이 되는 거죠. 그게 아마 제천 약초가 더 발전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 또 덧붙이자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천은 기후 그다음에 그 지리적인 요건 때문에 이 일대에서는 직접 생산이 돼요. 제천에서 직접 생산이 되고 그다음에 제천은 그 유통의 중심지가 같이 있어요. 기능이 직접 생산 유통의 중심지. 그런데 이 그 양령시가 또 유명한 곳이 대구예요. 대구 양령시. 대구 양령시가 유명한데 그런데 약간은 달라요. 이곳은 대구는 유통의 중심지 역할만 해요. 거기는 그 낙동강 지나가고 중앙선 지나갈 때만 해요. 그러면 여기는 대구는 사실 구릉이 발달했지만 산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약재는 어디서 생산하느냐 하면은 백두대간 이서 동쪽인 그 봉화, 그다음에 영주, 그다음에 그 문경, 상주 생산이 여기서 해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그 백두대간 동쪽에서 생산된 것은 제천으로는 봉화 쪽은 좀 넘었지만 봉화로 때문에 나머지 지역은 대구로 가요. 대구로 가서 모여서 거기서 소비되고 진상되고. 재밌다. 예, 나머지 백두대간 서쪽 거 제천 지역은 여기가 워낙 산지이다 보니까 직접 생산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제천 양령시가 유명하고요. 네네네. 또 하나는 암석 지질적인 측면이 있어요.
제천하고 단양 석회암지대예요. 근데 석회암지대에는 광물질 중에 뭐가 많이 들어가냐면은 미네랄이 많이 들어가요. 미네랄. 근데 이 미네랄은 뭐냐면은 그 물질을 갖다가 계속 분해하면 나중에 남는 게 원소인데 그 탄소, 그다음에 산소, 수소 빼놓고 나머지 미량 원소를 갖다가 미네랄이라고 해요. 네. 그런데 이 석회암에는 미네랄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그 기반으로 해서 자란 한약재는 당연히 미네랄 성분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약효도 뛰어나다. 제천은 그래서 석회암 지대도 제천 한약재의 그 약효 성분을 갖다가 아주 명성을 갖다 떨친데 굉장히 일조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수님 최고신 것 같아요. 나 지금 진짜로 저 진짜 전문가들 우리 많이 보잖아요. 방송하다 보면 뭐 의사 선생님들도 보고 누구도 보고 막 그런데 교수님 최고세요. 어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제천의 한방 한약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요즘도 옛날 양령 때처럼 사랑받고 있느냐? 이야기 지금 한번 나눠볼게요. 제천 한약재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제천이 약초 생산지 겸 유통 배급이 있는데 아마 생산지 기준으로 배급량을 보면 아마 전국 1위. 그런데 생산지에다가 유통까지 포함하면 전국 2등 정도. 질문 있어요. 네, 국산이라고 얘기하지만 네. 단속도 하세요? 만약에 중간중간 확인을 하냐는 거죠. 이제 특별하게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네. 원산지 증명을 하고 있고 예. 특히 제천 같은 경우는 그게 더 강화돼 가지고 어떤 걸 하냐면은 GAP 인증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뭐냐면 우수 농산물 품질 인증 제도. GAP. 그 제천에는 지금 한약재 재배 농가가 한 1,000가구 정도 되거든요. 주기적으로 계속 해주나요? 네, 그 1,000가구 중에서 한 500가구 지원자이 돼 가지고 GAP 인증 제도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 농가들에다 특별 교육, 그다음에 그 약초에 들어가는 이제 중금속, 농약 검사, 그렇죠. 품질을 보정해주고 네. 합격된 게 하나 가지고 네. 인증 마크를 발급해줍니다. 특별하게 이제 제천 한약재 관련해 가지고 신뢰할 수 있게 사실려 그러면은 네. 제천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제천 한방물 온라인 쇼핑몰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거기 들어가시면은 굉장히 그 좋은 품질을 저렴하게 가격이 좋겠어요. 왜냐면 가격도 유통망이 네, 많이 이벤트도 없으니까. 하고 특별 또 제천시 보도금도 나가기 때문에 대박. 전국적으로 굉장히 호응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뭐 차도 네. 중국 뭐 무슨 차가 좋다고 고가에 사서 데려 먹는데 네네. 차 같은 것도 좀 개발이 되면 네네. 더 건강식품으로 좋을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그 지역 발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어요. 이게 보니까 제천 한방 이 지역에 이 돈 들어오는데도 영향이 좀 그렇잖아요. 이거 네, 맞습니다. 네. 지역에서 이거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치, 네네네. 그게 안 돌면 뭐할로 해? 그렇죠. 저희들이 농가 지원도 해주고 농가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제품 품질을 보장받으니까 그 소비자들 신뢰를 높여가지고 일반 그 국민 개인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체에다가 우리나라 국가로부터 제천 약초 웰빙 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네, 2005년도에. 그렇게 되려면 주변에 예를 들어서 뭐 환경 오염 물질이 나오는 공장이 생긴다든가 뭐 세차장이 있다든가 이러면 이제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더 관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네. 지금 약초를 재배하는 지역은 완전히 친환경 지역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지, 아무리- 청정구역, 청정구역. 아무리 좋은 종자도 그런 지역에서 맞아요. 재배가 되면 안 좋잖아요. 네. 아무리 여기서 하려고 해도 저쪽에서 농약 뿌렸는데 바람 타고 날라오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거를 관리를 해준다. 네. 그 제천에서 나온 약재는 믿을 수 있는 약재이기 때문에 네. 누구든지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안심하시고. 그러네요. 예. 자, 아무튼 K약초라고 붙여도 될 정도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뭐 역사성, 그다음에 자연 환경성 다 두루 갖춘 곳이 제천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난 건 그러니까 재배한 콩나물도 맛있어. 왠지 물 좋고 그렇죠. 공기 좋고 네, 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저 고사리 시금치 하나 여기서 뜯어 먹으면 달라요 뭔가 느낌이. 예, 예. 예. 아 그래서 우리 형님께서 뭔가 자연스러웠어. 약초처럼. 혹시 어릴 때 성장하실 때 이렇게 제천이나 단양에 한약재를 많이 드셔가지고 이렇게 아쉽게도 저는
강원도산 산삼을 먹었어요.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이 두 네. 번째 시간에서 제천의 한약은 한 방에 한 방에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자신감 그리고 신뢰를 좀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천연물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물 얘기입니까? 좋습니다. 예.